안녕하십니까.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써 제84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북경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북경대학교 MBA 과정에 재학 중인 김다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경에서 왔더니 막 혀가 꼬이는 것 같아요. 이 중국말 해야 될지, 한국말 해야 될지,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우리 북경에서는 언제 왔죠? 따끈따끈합니다. 지난주에 방학해서요. 잠깐 이 방송 출연하려고 오신 거죠, 그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처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대 MBA 과정에 재학 중인 김다혜라고 합니다. 네, 지금 3학기 마친 상태고요. 한 학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경대 MBA 과정에는 몇 명이 재학 중인가요? 지금 반에 저희 재적 인원으로 65명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성비는 어떻게 돼요, 성비? 성비는 한 2대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적은? 국적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오케이. 홍콩.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싱가포르입니다. 아, 싱가포르 네. 애들 젠틀하죠? 네, 되게 굉장히 젠틀하죠. 그래, 싱가포르 애들이 네. 그 선진국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네. 싱가포르 사람이랑 결혼할 마음은 있어요? 아니요, 저는 가서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한국 남자가 최고다. 아, 진짜입니다. 네. 이게 아무리 이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그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그렇지. 이해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나는 말씀이 중국 다른데 이게 뭐 의사소통은 괜찮았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공부해서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고등학교 좋은 데 나왔으면 난 외고 나온 여자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외고 나온 여자예요. 근데 외고를 갔던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당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었고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어를 네. 별로 거부 반응은 없었네, 그죠? 네, 없었는데 가서 생겼습니다. 왜요? 너무 냄새 나고요. 냄새? 그러니까 여름에 갔는데 그 뭐라고 하지? 땀 냄새와 알 수 없는 그 중국 사람들의 채취가 있습니다. 그것과 무질서.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그 사투리.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본인도 사투리 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시우? 그래슈.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대전 사투리 안 씁니다. 네. 대전 사투리 안 씁니까? 네네. 그러고 외고를 나오고 네. 또 연대 나온 여자잖아요, 그죠?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또 엘리트 집단인데 그래서 좋은 회사에서 지금 MBA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죠? 네,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서 반대는 없었나요? 이 다 키운 딸이 이렇게 중국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온다는데. 사실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갈 나이인데 관여한 딸이 이제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중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 우선 반대 많이 하셨고요. 어머니께서. 네, 아버지가 당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실 딸된 도리로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아버지랑 떨어져 있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마음에 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아버지의 골수가 저랑 맞아서 그렇게 된 것도 하나의 사연인데요. 나중에 제가 책을 쓰게 되면 그 얘기를 꼭 쓰겠습니다. 아하, 이야. 네. 벌써부터 까네, 그죠? 그렇죠. 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스토리. 네. 벌써 작가 이미 되었네, 그죠? 그 이야기 다 해버리면 삼체가 안 되거든. 그래. 그래서 예. 반대하셨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아버지 골수 이식을 해드리면서 마음의 빚을 덜고 지금은 아버지 이제 완치되신 상태로 골수 이식 딸이 해드리기 참 쉬운 게 아닌데 또 네. 그 아픈 고통 있는 사람들도 그거 알죠, 그죠? 그래서 참 착한 딸이네, 집안에서는. 근데 그 딸이 또 멀리 바다 건너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 어머니 반대가 많이 심하셨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일단 MBA를 갔어. 네. MBA를 왜 갔을까요? 성공.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MBA라고 하는 건 어떤 성공을 위한 디딤돌? 뭐 그런 야망 있으신 분들이 가는
코스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에게 MBA는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는 예, 그런 그 진심 맞죠, 진심. 세상을 보는 눈. 사실 제 모토가 있는데 뭐냐면 뭐든지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제 모토입니다. 이건 실적 언어인데. 이것도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되는데 이제 영어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예, 다음에. 중국어로 하면. 예, 그거는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아버님 병간호하고 이렇게 고수식하고 처음 이제 북경을 갔었을 때 왜 사람들 저는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게 네. 넓다라고 하는데 참 넓나요, 이렇게 땅이? 처음에 충격받았던 거는 그 거리와 넓이 이런 개념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녔었는데 차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8월달 대학교 때 처음에 이제 모든 걸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어디 있죠? 5분만 걸어가면 된다. 5분만? 네, 한 30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돌아왔을 때 이마랑 무릎이 까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예, 그런 식의 중국 사람들 대륙의 개념이란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참 그래도 쉬운 건 아닌데 그죠? 그러면 이제 한 학기만 남았네 그죠? 네. 그런데 책은 왜 쓰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MBA 가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시집 잘 가면 될 텐데 또 책에 대한 욕심은 왜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요? 네. 어쩌면 제가 전공은 경영학을 하고 지금 MBA라는 그 경영학의 연장상에 있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공부가 저에게 모두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었지만 이제까지 쓰지 못한 건 저한테 어떤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MBA를 통해서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지만 아직은 아무도 하지 않은 MBA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사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구태하게 나이는 이렇게 안 여쭤볼게요. 근데 일단 뭐 결혼할 쯤 돼 보여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책을 쓰는 거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뭘 먼저 선택하고 싶어요? 책을 쓰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인 없는 거 모르죠? 네? 그래서 애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 먼저 하고 책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애인이 생겨요. 결혼을 하고 책을 쓰고 애인이 생기면 그러면은 결혼하고 책을 쓰고 애인이 생기면 그럼 큰일인데요. 그렇죠?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러더라고 주위 사람들이 결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결혼을 하는 것이고 책을 써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책은 좋은 책이 나오는데 결혼은 아마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짐하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책도 쓰고 결혼도 하겠습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필코 책을 꼭 먼저 쓰고 싶다는 거죠, 그죠? 빨리 되는 거 먼저. 자, 좀 전에 이제 우리 김다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그 중국 MBA를 가서 겪었던 그런 걸 좀 이렇게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뭐 1년에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 아까 뭐 친구들과 관한 5분 글이 말고 그 책에 들어갈 그 하나 정도를 잡는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다케시라는 일본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를 알게 된 첫날 작년 여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 매우 중요한 이제 이슈로 떠오를 때였는데요. 중국말로 뭐뭐 합니까? 뭐뭐입니까가 마예요. 마.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중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너가 다케시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를 다케시마?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저한테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그러니까 저는 농이라고 쳤는데 되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민감한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이야기. 그게 책으로 놓으면 재밌겠어요, 그죠?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 나는 다케시마 이래 또 말하면 또 일본인들 친구들이 방송부가 또 일할까 봐서 이 시청률은 올라가겠어요? 네, 다케시 아니야.
자, 그러면 그런 책들이 그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써 이 방송인데 보리밭 인생처럼 그렇게 책을 엮으면 금방 나오겠네, 그죠? 네, 사실 제가 책을 쓰고 싶은 방법이 약간 보리밭 인생하고 좀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모티브가 됐던 책은 조병준님의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라는 책인데 제가 그걸 중학교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책이었고 네, 친구한테도 추천하는 책이었고 그 책에 보면 조병준 씨가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마더 테레사의 집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당시 90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에서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누는 그런 삶의 진솔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로 교류하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책이죠. 삶의 책이죠. 그 사람의 그 책을 읽어가는 재미 그 이야기를 그려서 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다면 근데 왜 책을 이렇게 안 썼어요, 그러면? 그런 순수한 감수성이 있고 다 지금 이미 책이 돼 있는데 그러면 기회가 없어서 빨리 MBA를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늦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3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네. 그, 좋네요. 감수성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 책이 내년 6월에 그럼 MBA가 마치는 거예요? 네. 7월에 졸업합니다. 7월에 졸업하면 바로 책이 나오나요, 그러면? 목표는 이제 상반기에 초안에 다 완성하고, 내년 이제 가을 전까지는 내는 걸 목표하겠습니다. 가을에, 그러면, 네. 우리 또 2014년 가을밤에 데이트해야 되네, 그죠? 다시 오겠습니다. 뭐 책도 넣고, 또 그때는 이제, 우리 MBA 김다혜 님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 김다혜 작가님을 모시고 이래야 되겠네, 그죠? 네. 그때 KBS, MBC보다 제 방송 먼저 출연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MBA 다니는 우리 꿈 많은 감수성 풍부한 우리 김다희님께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셨는데 우리 좋은 말씀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어쩌면 궁극적인 목표고요. 늘 뭔가 해야겠다 생각하면 언젠가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MBA가 과정이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가서 막연히 공부하고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꿈이었거든요. 근데 예기치 않게 그 꿈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이루게 됐습니다. 예기치 않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저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썼겠죠. 그렇죠. 네, 지금 한 가지 꿈을 이룬 상태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원하시는 것을 늘 가슴에 따뜻하게 품고 계시면 언젠가는 모두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따뜻하게 가슴에 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네. 간절함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비 작가님인데 이미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 작가님을 지금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왜 이 나이 이런 생각을 못했지 지금 스스로 자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다음에 책 쓸 때는 이런 감수성으로 써야 되겠다 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빨리 써야겠어요. 네, 빨리 쓰고 네. 베스트셀러 작가 되시더라도 이렇게 저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히 MBA 과정 마치고 멋진 책 기대되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 제84회 방송은 북경대학교 MBA 과정에 재학 중인 김다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꿈 많은 청년, 꿈 많은 청춘의 멋진 감수성 풍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 김다혜님의 멋진 책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차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5회 방송에서는 또 다른 희망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